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범죄에 대해서는 했으니까 형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형벌. 자, 형벌에 형벌 한번 볼 건데 여기서 형벌은 우리나라 형벌입니다. 우리나라 형벌. 네. 자, 우리나라에서 형벌은 총 9종의 형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카테고리로 묶으면 자, 생명형. 생명은 뭐냐면 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에요. 제일 큰 형벌이죠. 네, 사형 있습니다. 사형. 선생님, 우리나라 사형 없지 않아요? 사형 있어. 판사들 사형 판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우리나라가 사형을 안 한다고 이렇게 사형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느냐면 이게 지금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잘. 네. 이게 사형 집행을 하려면 대통령의 사인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잘 결재를 안 해줘요. 예. 찝찝하잖아.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새 그 세계적인 인권단체들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김명삼 대통령? 뭐 아마 제 생각엔 그 이후로 아마 사형수들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형 판결이 있습니다. 네, 사형. 그 다음에 자유형. 자유형은 수용영법이 아니고 자유형은 사람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징역이 있고 금고가 있는데 징역하고 금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징역은 깜빵에 가서 노역, 일을 해야 돼. 금고는 깜빵에 가긴 가는데 일은 안 해. 이게 징역과 금고의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면 징역 1년이면 1년 동안 교도소 가서 거기서 뭐 일을 해야 돼. 교도소 시키는 거. 근데 금고는 깜빵에 1년만 있지 일은 안 해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지금 아닌데 옛날에 여러분들 쓰는 책상, 걸상 이런 거 교도소에서 생산된 거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 그 다음에 구류는 뭐냐면 이건 깜빵에 가긴 가는데 이제 30일 미만으로 가다 놓는 거, 한 달 미만으로 가다 놓고 그 다음에 노역도 안 하는 거죠. 이게 구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자유형 중에서는 제일 낮은 거지, 구류. 자, 그 다음에 명예형. 명예형은 뭐냐면 이제 명예를 박탈한다. 수치스럽게 만든다. 그게 아니고요. 명예. 이게 뭐 영어로 번역해서 그런데 한마디로 자격이야, 자격. 자격을 박탈한다. 자격 상실이 있고 자격을 정지한다. 자격 정지가 있는데 상실하고 정지의 차이점은 자격 상실은 이제 완전히 자격을 박탈해버리는 거고 자격 정지는 일시정지. 잠깐 멈춰놓는 거야, 자격을. 예를 들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무기군고 판결 받았지? 그러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아니면 선거할 수 있는 자격, 선거권 이런 거 당연히 어떻게 돼버려요? 야, 죽어서도 공무원 할 수 있나? 죽어서 선거할 수 있나? 무기징역 깜빵에 평생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 될 수 있나? 선거할 수 있나? 못하죠? 이런 거는 자격이 당연히 상실돼 버립니다. 이게 자격 상실이고요. 자격 정지는 징역 금고 시에 그 기간 동안만 공무원이 될 자격, 선거권 이런 거 일시정지. 예를 들면 징역 3년이면 그 3년 동안은 공무원이 될 자격, 선거권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시정지시키는 게 자격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상실이 자격정지보다 더 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징역이 처분될 때 당연히 같이 부과되는 형벌이에요. 네.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자, 마지막으로 재산형이 있는데 재산형은 벌금이 있고 과료가 있고 몰수가 있어요. 벌금은 5만원 이상 액수의 재산형을 벌금이라고 하고 5만원 미만은 과료라고 합니다. 요새는 과료가 별로 없죠. 예. 요새는 거의 뭐 벌금이죠. 5만원 이상. 그다음 몰수는 뭐냐면 범죄를 통해서 얻은 수익 같은 거를 또는 범죄에 사용된 것들을 국가기관에서 압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약 밀매했다. 그럼 당연히 마약 밀매에 대해서 징역 때리죠. 거기다가 플러스 마약 어떻게 해버려? 마약 몰수해버리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몰수입니다. 벌금, 과료, 몰수. 이게 재산형입니다. 자, 그래서 형벌에 대해서도 다 알아봤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 형벌 말고 보완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완처분. 보완처분은 뭐냐면요. 이제 형벌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형벌을 보충하고 대체하기 위한 건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범을 막기 위한
개선 교육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형벌은 약간 그 처벌하려는 그런 목적이 강하다면 보안 처분은 처벌보다는 재범을 막기 위한 개선 교육이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 처분은 이게 언제 등장한 거냐면 여러분들 그 범죄 형벌 부과에 목적해가지고 뭐 일반 예방론, 응보론, 그 다음에 특별 예방론 이런 거 배웠지. 이게 특별 예방론에 따라서 이게 만들어진 거야. 보안 처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신병자나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징역 때려가지고 교도소 연호받자. 어차피 또 그 출소하면은 또 똑같은 죄 저지를 거잖아요. 그쵸? 그럴 바야 차라리 어떻게 하는 거야? 가다 놓긴 가다 놓되 치료하면서 가다 놓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교도소를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그 큰 데 있어. 공주치료감호소라고 있어. 공주에 보면은 치료감호소라고 있는데 여기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치료받으면서 이제 다음에 이제 나왔을 때 이 사람들 치료해가지고 이제 재범 안 일으키게 그렇게 하는 게 치료감호입니다. 보호관찰은 뭐냐면 교도소 안 보내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나 감독을 받게 하는 겁니다. 교도소에 안 보내는 대신에 이제 보호관찰관의 지도나 감독을 받게 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보호관찰관이 이제 일상생활을 많이 통제하겠죠. 뭐 밤 10시 안으로는 들어가라. 그 다음 밤 10시에는 내한테 꼭 전화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 다음 수강명령은 뭐냐면 상담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음주운전자들 같은 경우에 요새 음주운전자들 바로 근데 징역 보내는 경우도 요새 많은데 음주운전이 하도 심각해져서 보통 음주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강명령 많이 때렸죠. 보안 처분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수강명 때리면 이제 뭐 음주운전자들한테 40시간 수강명령이다. 그러면 음주운전자들 그 의무적으로 어떤 기관이나 단체들 가가지고 40시간을 그 음주하면 안 된다, 음주의 위험성 막 이런 거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해야 돼. 40시간짜리. 이것도 괴롭죠. 예. 아무튼 그래도 수강명령이고요. 그다음 사회봉사명령. 이거는 이제 무보수로 사회봉사하면서 이제 반성해라 이 말이야. 뭐 예를 들면 음주운전자 160시간 사회봉사명령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판사가 보고 같은 음주운전자라도 진짜 좀 심하고 아니면 사람을 운전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아니면은 뭐 음주운전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징역 때려버립니다. 징역 2년, 징역 3년, 아니 벌금 때리거나. 근데 뭐 초범이다, 반성한다, 뭐 이러면은 보통 이제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내리는 경우가 많죠. 예. 이게 보안처분입니다.